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도 남편에게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가오는 걸 자꾸 피하게 됐고 결국 그는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요즘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니 가서 좀 주물러 드려라. 저는 말없이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자마자 왠지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몸이 제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시아버지도 그 낌새를 눈치채신 듯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얀 홀레복을 입고 시댁방 안 깊숙한 홀레 침상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죠. 제 결혼 첫날 밤, 민재 씨가 방으로 들어온 순간 제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고 손끝마저 서늘하게 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다가와 앉았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이지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어요. 마치 본능처럼 그를 세차게 밀쳐버렸죠. 그는 침대에서 떨어지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민재 씨가 제게 다가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막히는 듯한 거부감이 밀려왔어요.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기에 더욱 혼란스러웠고 민재 씨는 그런 제 반응에 상처받은 눈치였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저와 한 방을 쓰지 않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오늘은 아버님 발 좀 주물러 드려라.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 그날따라 묘하게 거부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된 입장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불편함이었는데 아버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 순간부터 제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제 눈빛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그날 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저 같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스스로도 이상할 만큼 외모로 주목을 받는 편이었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말했고 웃는 모습이 좋다며 계속 말을 걸곤 했죠. 제 말투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처음 본 이들도 저와 얘기하면 좀처럼 대화를 멈추지 못했어요. 심지어 친척들조차 얘는 정말 예쁜 데다 성격도 반듯하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 관심이 처음엔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는 짐이 되었어요. 길을 걸어도 학원에 가도 심지어 문구점에 들릴 때조차 남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말을 걸거나 따라오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럴수록 부모님은 제 외출을 자제시켰고 저 역시 조심스러워졌어요. 사실 저는 조용히 공부하고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지나친 예쁨이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얘가 조금 평범하게 생겼다면 좋았을 텐데 괜히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고생만 하네. 어쩌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혼처가 들어왔어요. 그쪽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제 사진을 본 아들이 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모님도 망설이셨어요. 아직 어린 딸을 시집 보내기엔 이르다며 거절하셨지만 그 집에서 너무 간절히 원하니 결국 승낙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민재 씨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민재 씨의 가족도 참 괜찮아 보였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과 시누이까지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여러 번 직접 집까지 찾아오셨죠. 그때 엄마는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런 성이 있는 집이라면 우리 하은이 그 집에 시집가도 잘 살겠다. 이미 여러 혼처를 거절한 터라 부모님은 이번엔 뭔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나이엔 결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다들 어린 나이에 시집 갔잖니.
다 잘 살고 잘 적응했어. 지금 시대 애들이 괜히 망설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빨리 보내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내 집이라는 걸 느끼고 자리 잡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셨어요. 저 역시 마음을 접기로 했죠. 그래, 만약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그것만으로도 괜찮겠지. 여자 인생 결국 남편 복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니까. 민재 씨는 외모만 봐도 참 단정하고 인상이 좋았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은 제법 듬직해 보였죠. 물론 성격은 아직 몰랐지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재 씨가 저를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부터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대요. 시부모님께 떼를 쓰듯이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민재 씨를 말리기 어려웠는지 하은이 집에 얼른 가서 정식으로 인사부터 하자며 부모님을 재촉하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를 그만큼 좋아해준다는 거구나.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물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신우이가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고 곧 약혼 날짜도 잡혔죠. 약혼 이후로 민재 씨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통화는 길어졌고 밤마다 서로의 하루를 묻고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아예 혼수며 지참금 같은 걸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전 하은 씨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부족함 없이 제 혼수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셨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고 엄마는 결혼식 준비 하나하나 직접 챙기셨죠. 그래서 제 결혼은 정말 성대하고 정성 가득한 예식이었어요. 주변 친척들도 다들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하은이, 시댁을 참 잘 만났네. 저런 데면 정말 걱정 없겠다. 그때는 정말이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 결혼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사랑과 존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죠. 친척들이 다들 말했어요. 하은이 참 복 받았네. 시댁도 좋고 신랑도 좋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어디서 또 만나겠어. 그 말들이 칭찬으로 들리긴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엔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피어올랐어요. 결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겠다는 시댁의 말들 속에서 저는 자꾸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생각들을 애써 눌렀어요. 이제부터는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제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단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하객들이 민재는 복 터졌다며 부러워했죠. 팔러에서 정성껏 메이크업을 받고 입은 홀레한복은 저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화사한 조명 아래 제 얼굴은 유난히도 빛났어요. 식이 끝나고 드디어 시댁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많은 축하 인파 속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했고 곧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들어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유난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에 든 유리잔을 내밀었죠. 하은아, 긴 하루였지?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쉬렴. 목이 마르던 참이라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받아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주신 거라 더더욱 의심 없이 마셨죠.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이제 진짜 내가 우리 집 식구가 되었구나 하고 말을 흐리며 방을 나가셨어요. 그녀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쾌감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제 몸이 떨리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밀쳐버렸고 그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저 본능적으로 몸이 거부했던 것 같아요. 민재 씨는 황급히 일어나 하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며 다가왔고 다시 한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이번엔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사방에 수많은 친척 아주머니들이 둘러서 있었고 누구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누구는 조용히 뭔가를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공기엔 이상할 정도로 싸늘한 침묵이 맴돌았고 저는 속으로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재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죠. 하은아, 진짜 괜찮은 거야? 그날 너무 놀랐어. 몸이 안 좋았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렇게 예쁜 얼굴에 아무 기운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이상한 기분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각?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내가 상상도 못한 아주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민재 씨는 매일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 손끝으로 전해오는 온기 하나에도 저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쾌감과 거부감에 휩싸였죠. 그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제 몸은 자동처럼 밀쳐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마음속으로 자책했어요. 민재 씨는 처음엔 참았지만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섰고 문을 세게 닫으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덜컥겁에 질렸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이상해졌나 봐. 민재 씨가 다가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 하나에도 몸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럴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민재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이틀은 꾹 참다가 결국 어느 날 밤엔 참지 못하고 제게 쏟아내듯 말했어요. 도대체 내 문제는 뭐야? 그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화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너 평소엔 멀쩡하잖아. 말도 잘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손만 대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 밀쳐내는 거냐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더 격하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놓고 막상 결혼하니까 이렇게 피하냐?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우리 부모한테 어떤 말까지 해가며 너랑 결혼하자고 했는지 몰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민재 씨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죠. 설마 내가 날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야? 누굴 좋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결혼 전에 솔직히 말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점점 독해졌고 결국 그는 등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그는 아예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방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오기도 했죠. 결혼한 지 겨우 1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상태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남편이 다가오면 자꾸 몸이 이상하게 굳어. 무서운 것도 아닌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엄마는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 남편이면 당연히 가까워지는 게 맞지. 그렇게 거부하면 어떡하니? 시댁에서 너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 엄마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해보자고.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요즘 제 자신이 이상해요. 민재 씨가 다가오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저도 모르게 몸이 밀쳐내요. 저는 정말 이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고 무서워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정적은 아주 깊고 서늘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너한테서 눈을 좀 떼줘야겠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날 너랑 민재가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가 봐. 아마 누군가의 시샘이 너한테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민재가 얼마나 착한 앤데 결혼식 때 하객들 다들 칭찬 일색이었지. 너무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말이야. 저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말들 속에 어떤 의도나 진심이 있는지도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까? 말을 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자꾸 안 나왔어요. 민재 씨는 가끔씩 저를 다그쳤고 저는 말없이 그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저는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집에서는 잘 웃고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시댁에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도 웃고 싶은 기분도 사라졌고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고 싶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은이 예전엔 그렇게 웃음 많던 애가 왜 저렇게 풀이 죽었을까? 이젠 웃는 것도 잊은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저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마주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서서히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하셨죠. 하은아, 오늘은 내가 아버님 발 좀 주물러 드려야겠다. 이제는 내 손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구나. 순간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시누이는 왜 안 시키지?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며느리라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약 10분 정도 발을 주무르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유리잔 하나를 들고 방에 들어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지? 이거 마셔. 힘날 거야. 그 잔에는 이상한 향이 스며 있었어요. 한약 냄새 같은 것도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이물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라기에 저는 그냥 마셨어요. 피곤한 몸엔 어쩐지 단맛 하나가 필요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아버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부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졌어요. 결국 저는 그 방 침대 한켠에 몸을 뉘이고 잠이 들어버렸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제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어떻게 거기까지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손에 건네받은 음료를 마시고 아버님 방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어김없이 기억을 잃고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일이 반복될수록 몸 상태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날마다 제게 물었어요. 하은아, 요즘 몸 괜찮지?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섬뜩해졌어요.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나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일찍 혼자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찬장 위에 무언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 깨로 만든 떡포기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죠. 무심코 뚜껑을 열어 하나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고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떡을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왜요? 그냥 떡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회피하셨고 그대로 저를 부엌 밖으로 내보내셨죠. 그 이후로 그 떡은 집안 어디에서도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 몸 상태를 자주 묻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어지럽니? 잠은 잘 자니? 매일 같이 반복되는 질문, 그게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한편 민재 씨는 여전히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외출했고 때로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침묵 속에 머물렀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늘 둘이서 조용히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방에서 나가기만 하면 갑자기 침묵이 감돌았고 시누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 형님 언제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렸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집안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도요. 민재 씨와는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제 말은 더 이상 그의 귀에 닿지 않았고 그는 아예 방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휴대폰도 없었고 시댁 사람들도 저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죠. 외부와 단절된 채 갇힌 듯한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 상태가 걱정된다며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나는 지금 감시받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집에서 지금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었어요.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저는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그리고 그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먹으면 다시 예전처럼 의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더니 몸이 아주 맑고 가벼워졌어요. 머릿속도 맑아졌고 멍하던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무언가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것이 제 정신과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재 씨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일에 완전히 동조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는 지금도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적어도 나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직접 움직이기로. 진실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잊지 않고 말했어요. 하은아, 아버님 오늘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대. 가서 좀 주물러 드려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 계획을 품은 채 시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주스를 가져왔어요. 그윽한 미소와 함께 많이 피곤하지? 이거 마셔. 마시면 기운 날 거야. 이번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주스를 받아든 채 그녀가 보는 앞에서 마신 척 연기했어요. 조용히 그 잔을 침대 아래로 흘려버렸고 저는 다시 평소처럼 아버님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제가 마취된 듯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어요. 온몸을 풀어놓고 숨소리까지 죽인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눈은 꼭 감고 귀를 열었죠. 곧 시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심스레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고 둘은 속삭이며 무언가 주문 같은 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제 됐어. 방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조심스레 무언가 액체가 담긴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액체를 손끝에 묻혀 제 몸에 휘뿌리며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제 몸에 닿으려는 찰나 저는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내가 눈을 떴다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당신들, 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매일 그 이상한 주스를 마시게 한 거예요? 왜 매일 제가 기억을 잃게 만든 거냐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급히 제 입을 막으려 다가왔어요. 쉿, 이웃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조용히 해. 하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밀쳐내고 힘껏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소리에 곧바로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 씨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모인 사람들과 아수라장이 된 집 안을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그는 급히 다가와 물었어요. 하은아,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몰아쉬며 민재 씨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민재 씨, 당신 부모님이 매일 제게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 주스, 기억나세요?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밀치고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정신이에요. 민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그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진짜야? 이게 다 사실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시아버지는 침묵 속에 주술서 같은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시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 이내 어이없게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린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다. 그 말에 민재 씨가 되물었어요. 지킨다고요? 사람 하나를 정신 잃게 만들고 약을 먹여가며 조종한 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내가 그 애를 처음 보고 나서부터 집에서 밤마다 울고불고 하던 거 기억나니? 우린 내 신부로 다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도무지 포기하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데려왔지. 그때부터 우리에겐 복수심이 생겼어.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차라리 독백처럼 들렸어요. 그 애만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우리 손 안에 있었을 텐데. 근데 얘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잖아. 그 말 끝에 시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난 무당집을 다녀왔어. 약초와 기운을 섞어 만든 주스, 음식에 부적을 태운 물을 섞고 녀석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지. 그 애는 몰랐겠지만 매번 발작하듯 민재를 밀어내도록 만든 건 그 때문이야.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검은깨 떡을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시어머니가 직접 준 주스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향도,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재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하은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상처 줬는지 정말 죄송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며 외쳤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우린 그냥 아들을 잃을까 봐 무서웠던 거야. 그 광경을 본 민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내 멈추고 제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우린 이 집을 떠나자. 이곳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그토록 매섭고 완강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릴 용서해다오. 이 잘못 죽을 때까지 갚을게. 그 진심 앞에서 저희는 결국 짐을 풀고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크다고.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그 사건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그 길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시누이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서로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며느리는 시댁의 통제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시댁은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갈 거라 오해하죠. 그런 두려움이 오해를 낳고 오해는 상처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기대였을 뿐이었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왜곡되고 의심되고 조작될 때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리 판단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